이번에 볼 논문은 정수형으로의 퀀티제이션 방법과 이를 위한 퀀타이지드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을 논문을 선정할 때 저는 이 논문을 포스트 트레이닝 퀀티제이션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퀀티제이션 후의 네트워크 성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훈련할지에 대해 상당히 비중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업스트랙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증거와 딥러닝 모델의 연산 비용 때문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온디바이스 추론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수 산수를 사용하는 퀀티제이션 스킴을 제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퀀티제이션 후의 정확도를 보존하기 위한 훈련 방법도 함께 디자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확도와 지연 시간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논문에서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현대 소타 모델들은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의 정확도 손실로 모델 사이즈와 추론 시간을 줄이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연구들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그중 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연구 중 하나로 Compressing Deconvolutional Networks Using Vector Quantization 을, 추론 시간을 줄이는 연구로는 Binarized Neural Network BNN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분야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연산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아키텍처 설계이고, 두 번째는 웨이트나 액티베이션을 더 낮은 비트로 퀀티제이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존의 퀀티제이션 연구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한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는 RxNet, VGG, 구글넷 등인데, 이러한 구조들은 모두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키텍처를 압축하는 것은 쉽고, 대신 모바일넷과 같은 이미 효율적인 모델을 압축하는 것이 의미 있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퀀티제이션 방법들이 실제 하드웨어에서의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연산 효율보다 저장 용량 감소에만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커스텀 하드웨어에서만 효율적이고 기존 하드웨어에서는 이점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논문의 기여는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8비트로 바이어스를 32비트 정수로 변환하는 퀀티제이션 스킴을 제안하며, 추론과 훈련에서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실제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이후에는 추론에서의 퀀티제이션,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퀀티제이션 스킴을 소개합니다. 식 1이 이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R이 리얼 밸류, Q가 퀀타이즈드 밸류이며 이 둘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와 G라는 퀀티제이션 파라미터가 있는데, S는 스케일로 임의의 양의 실수이며 G는 제로 포인트로 퀀타이즈드 밸류의 특정 값이 리얼 밸류의 0에 정확히 대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CNN에서 0으로 패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방금의 식 1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정수 산술만으로 추론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S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수 산술만으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본 식 1은 실수 행렬 R과 정수 행렬 Q의 각 원소 단위에서 연산으로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두 행렬 간의 곱은 식 3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 3에서 이 스케일들 S1, S2, S3를 모아서 식 4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m이 S1 곱하기 S2 나누기 S3로 이렇게 묶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식 4를 보시면 이 퀀타이즈드 밸류와 제로 포인트,
모두 정수이고 유일한 비정수는 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경험적으로 이 m이 항상 0과 1 간격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식 6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n은 음이 아닌 정수로 2의 마이너스 n 제곱으로 m0는 0.5 이상에서 1 미만 간격 안에 존재하게 만들고 m0는 정수로 근사합니다. 예를 들어 int 32라면 2의 31제곱을 곱하여 가까운 정수로 근사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연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앞서 정리된 식 4에서는 행렬의 각 원소에서 제로 포인트를 빼고 서로 곱해준 뒤 이를 누적해서 더해주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식을 풀이하면은 식 7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는 대부분의 연산 비용이 이 곱셈 누적 연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뺄셈 연산과 곱셈과 또 이걸 누적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줌으로써 좀 더 연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고 식 7을 수정하여 바이어스와 액티베이션 펑션을 합쳐줍니다. 우선 두 행렬을 곱해줄 때 각각의 타입은 unsigned int 8, uint 8이기 때문에 그 곱은 16비트로 표현되며 이를 누적하는 것은 최대 32비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누적이 32비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져야 하는 바이어스도 int 32로 표현돼야 하고 이때 바이어스의 스케일은 곱해진 두 행렬의 스케일에 맞추기 위해서 두 스케일의 곱, 즉 S1 곱하기 S2로 그리고 제로 포인트는 0으로 설정합니다. 이 int 32 누적의 마지막 값에 수행해야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8비트 액티베이션에 사용되는 최종 스케일로 스케일 다운, uint 8로 캐스트 다운,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선 식 7에서 이 괄호 안에 이제 연산이 진행된 뒤에 이 누적된 값에 바이어스를 더해 줄 거고 여기서 스케일 다운을 해주는데 이는 이 식 7에서 m을 곱해주는 것과 일치합니다. m은 q3의 스케일에 q1, q2의 스케일인 s1, s2를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이를 곱해줌으로써 q3 스케일로 값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캐스트 다운, uint 8의 범위인 0 이상 255 이하의 범위로 잘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베이션 펑션 적용에 대해서는 렐루와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살펴볼 때 이 함수는 단순히 입력을 특정 범위로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이미 캐스트 다운 과정에서 0에서 255 범위로 잘라주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모델 추론에서의 퀀티제이션 방법이었다면 이후 내용에서는 퀀티제이션 이전에 모델을 어떻게 훈련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퀀티제이션 모델은 플로팅 포인트로 훈련한 뒤 퀀티제이션 하였고 이는 큰 모델에서는 작동하지만 작은 모델에서는 상당한 정확도 하락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채널에서 웨이트 범위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는 이상치 웨이트의 존재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퀀티제이션 이후 성능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 도중에 퀀티제이션 이펙트를 시뮬레이션하여 진행하는 접근 방법을 제안합니다. 즉 훈련 중 순전파 과정에서 마치 추론에서 퀀티제이션 스킴을 적용하듯이 플로팅 포인트로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 방법에서
웨이트는 입력과 연산되기 전에 퀀티제이션 적용이 되고, 만약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다면 이는 퀀티제이션 전에 웨이트에 합쳐집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관련 내용은 이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된 뒤나 여러 레이어의 출력이 더해지거나 콘캣된 뒤에 퀀티제이션 됩니다. 이 식 12가 이 퀀티제이션 시뮬레이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클램프의 경우 주어진 R을 A, B라는 최소 최대 범위 안에서 잘라줍니다. 여기서 X는 아마 R의 5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S는 A, B의 간격을 n-1개의 간격으로 나눌 때 나눠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주어진 R을 변환을 하면은 우선 최소 최대 범위 안에서 자른 R에 최소를 빼고 간격 S로 나눈 뒤 반올림하여 정해진 범위 안에서 R이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S를 곱하고 최소를 더해서 실수로 되돌립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서 최소와 최대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웨이트의 경우 단순히 웨이트의 최소 최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액티베이션의 경우에는 훈련 동안의 액티베이션에서 최소 최대 범위를 수집하고 Exponential Moving Average EMA로 최근값에 가중치를 주면서 평균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EMA는 이 아래 식과 같이 스무딩 팩터 알파에 따라 최근값에 더 가중치를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학습에서는 학습 초기에는 이 액티베이션 퀀티제이션을 적용하지 않다가 네트워크가 안정되면은 액티베이션 퀀티제이션을 적용하여 범위가 충분한 값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추론 과정에서 32비트 정수로 표현되고 이는 더 넓은 범위와 높은 정확도를 가지기 때문에 퀀티제이션 시뮬레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합쳐주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B에는 훈련 중에는 독립된 연산 블록으로 작동하지만 추론에서는 컨버루셔널 레이어나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합쳐집니다. 그래서 퀀티제이션 이펙트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BN이 합쳐지는 것을 흉내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웨이트에서 이 BN이 합쳐지는 것을 이 식 14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한 방식을 바탕으로 크게 두 가지 실험을 수행했는데 하나는 퀀타이즈드 트레이닝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연 시간과 정확도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의 개선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이 퀀타이즈드 트레이닝 오브 라지 네트워크스 부분은 전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레즈넷과 인셉션 버전 3를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 퀀타이즈드 트레이닝을 적용했습니다. 레즈넷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뎁스를 비교했을 때 플로팅 포인트 어큐러시에 비해서 2%포인트 내외의 성능 하락을 보였고 다른 퀀티제이션 방법과 비교했을 때 INQ가 비슷한 정확도를 보였으나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겠지만 논문의 방식은 런타임에서도 개선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셉션 버전 3 실험에서는 8비트와 7비트로 퀀티제이션을 했고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렐루6와 렐루를 사용하여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7비트 퀀티제이션은 8비트 퀀티제이션과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렐루6의 경우에 성능 하락이 덜 했습니다. 이는 렐루6를 통해서 0에서 6 사이 범위로 고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더 높은 정확도로 퀀티제이션 하기가 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넷이라는 이미 온 디바이스 레이턴시와 이미지넷 분류 정확도 사이에서 소타 수준의 트레이드 오프를 달성한 효율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정수 퀀티제이션이 이를 얼마나 더 개선할 수 있을지를 본 실험입니다. 서로 다른 마이크로 아키텍처들에서 실험했고
정수 콘티제이션 모바일 넷이 동일 지연 시간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최적화된 하드웨어에서는 덜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이외에 코코, 페이스 디텍션, 페이스 어트리뷰트 실험에서도 낮은 정확도 손실로 지연 시간을 감소시켜 지연 시간과 정확도 간 트레이드 오프를 개선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퀀티제이션 스킴에 대한 성능 민감도를 이해하기 위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었는데, 그 결과 우선 웨이트의 경우 퀀티제이션 비트 뎁스가 줄어드는 것에 더 민감한 것을 확인했고, 또 8비트나 7비트 퀀티제이션 모델은 플로팅 포인트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전체 비트 뎁스가 동일하다면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의 비트 뎁스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것이 보통 더 성능이 좋음을 확인했습니다.